됐죠? 우리 빨리 1시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민왕이 결국 끝까지 개혁하려고 했지만 성공했다면 실패로 끝났다. 실패로 끝났다고 썼지? 그 이유 뭐더라? 공민왕의 개혁의 파트너, 바로 어떤 사대부들? 신진사대부가 아직까지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또 많은 외침이 있었다고 썼지? 머리에 붉은 두건 쓴 애들, 붉은 홍자 써. 무슨 적? 홍건적의 침략도 있었고, 특히 또 누구의 침략이 맞다? 왜구놈들이 그렇게 많이 침략했다 보시면 돼.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왜구들이 침략한 수가 몇 차례? 500여 차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더럽게 많이 왔었지. 근데 고려 말 때만 몇 차례? 300여 차례가 왔다고 보시면 돼. 진짜 하루가 멀다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빨간색 있잖아. 이 빨간색이 다 뭘 말한다? 그 당시 왜구들이 침략한 장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혁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공민왕 개혁은 실패로 끝났고, 그 다음 이것을 고려 조정에 효과적으로 막아냈을까 못 막아냈을까? 막아내지 못했겠지.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물리치면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있어. 걔네들이 바로 신흥 무인 세력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흥 무인 세력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조선을 건국한 조선 태조 이성계가 바로 이때 뭐더라? 사덤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건데 화양 맞는 사람 누구 배웠지? 채무선 있지. 그래, 채무선도 이때 활약했었고, 박이란 사람도 있었고, 황금볼기를 돌같이 해라 채영장군도 이때 활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성계는요, 일본 장수 거의 무적의 용사였다고 그래. 아지발도라고 있거든. 얘를 뭐더라? 황산에서 뭐더라?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황산대첩이라고. 이성계를 뭐더라? 전국에 알렸던 사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영장군 이런 애들 다 불러서 말했었지. 무슨 세력? 신흥 무슨 세력? 무인 세력?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결국 뭐더라? 조선왕조의 주인공이 된다고 보시면 돼. 하지만 얘는 무인이잖아. 나라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썼지? 머리가 꼭 필요하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머리를 빌려준 애들이 누가 됩니까? 바로 어떤 사대부? 신진사대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드디어 조선의 주인공이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자, 본격적인 조선의 건국과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내용 교재 몇 페이지가 될까요? 14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자, 조선 건국의 과정이야. 그럼 여기서 내용 나올까 하면 순서가 물어볼까? 당연히 순서 물어본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갑시다. 자, 고려말 때 이런 사건이 있어. 명나라 있지? 드디어 원나라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나라가? 원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명이란 나라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게 돼. 그럼 명나라가 너네 요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니 혹시? 옛날 원나라가 설치한 쌍성 총각군 자리. 누가 다시 회복한 지역이었어? 공민왕이 뭐더라? 회복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명나라 갑자기 우리가 공민왕이 회복한 지역 있지? 이 지역에다가 다시 또 뭘 설치하고? 천령을 통포하고, 여기 공민왕이 회복한 영토 있지? 이 영토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의도는 뭐냐면은 명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졌잖아. 일부러 뭐더라? 우리 고려 조정을 떠보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를 간파한 사람이 있었어. 채영장군이. 그래서 우리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 명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뭐다? 군사력도 있고 우리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어딜 치자? 중국을 치자는 계획을 하게 돼. 일명 무슨 정벌? 요동정벌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 요동정벌을 이제 계획하게 되거든. 백전노장 70세 먹은 노인인데 엄청난 분들아 명장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혼자 가려고 했을까? 이성계도 같이 가자고 했을까? 이성계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왜? 그 당시 되게 유명했던 무인이니까. 근데 이성계는 가겠대 안 가겠대? 안 가겠다고. 들어봤나? 사불가론이라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지금은 옳지 못하다. 지금 농번기니까 농민들 동원하면 안 된다. 지금 장마철이니까 뭐더라? 활의 악교도 녹는다. 이런 식으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뭐더라? 반대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채영 장군의 사위가 누군지 알고 있니? 딸의 남편. 사위가 바로 뭐였다? 그 당시 고려 왕이었던 누구였다? 우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왕의 장인어른이었다고 보시면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채영 장군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나 다름없어. 왕의 명령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다 이성계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돼. 근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돼. 바로 우왕 때문에. 우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아직 고려 말이잖아. 권무세족이 어떻더라? 들끓고 있었고 그때 지켜준 게 바로 뭐다? 채영장군이었다고 보시면 돼. 근데 지금 장인어른께서 지금 정벌에 떠나면 나 누가 지켜주냐고 울며 매달렸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채영장군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게 되고 누구만 이제 가게 되죠? 이성계만
홀불단신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는 이제 뭐더라? 출정에 떠나게 되고요. 시발시발 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압록강을 건너는 도중에서 위아도라는 섬을 딱 건너는 도중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게 돼. 강물이 뭐더라? 엄청납니다. 범람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네 그리고 강물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 있지? 그럼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죽는 걸까? 비가 세지. 그럼 강물이 조금만 불어나지. 물살이 엄청나다 보시면 돼. 사람, 성인 남자도 못 버텨. 그래서 군대에서보다 강물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건널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3일 동안 뭐더라? 이 위아도라는 것에서 갇혀있게 되면서 결국은 뭐 하게 된다? 이성계가 결단을 내리게 돼. 어차피 요동정벌 저거 해봤자 우리 손해가 더 크다. 차라리 이참에 뭐 하자? 그렇죠. 썩어 빠진 고려왕조 들어옵자. 드디어 그 유명한 무슨 해군? 위아도 해군이 1388년에 단행되게 됩니다. 그 위아도 해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까? 누구 죽여버리고? 최용 장군 제거하고 그다음 우왕도 폐위시키고 모든 정치 권력을 장악했던 사건이 바로 뭐더라? 위아도 해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위아도 해군에서 군사 실력과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단 말이야. 하지만 나라 건국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 재정권, 경제권이 또 필요하지. 옛날에 모든 경제적 기반이 다 어디 있었지? 모든 경제적 기반이 어디 있었지? 땅에 있었지. 그래서 전면적인 토지개혁이 되는 거야. 그 토지개혁을 바로 뭐더라? 무슨 법이라더라? 과전법.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들아, 이 과전법은 아주 내용이 간단해. 그 당시에 건문세족이 갖고 있던 땅을 담다 송두리째 뺏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나눠주면 될까? 자신을 쫓아다니는 쫄개들, 신진사대부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런 개혁이 뭐더라? 과전법 실시. 그럼 이제 정치 권력 장악했고, 경제력도 장악했지. 그럼 꺼릴 것이 없잖아. 드디어 1390년에 뭐가 건국되더라? 조선왕조가 건국되게 됩니다. 그 조선왕조 건국 후에는 이제 어디로 천도하죠? 개경지역들아 살만한 땅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지역 있지? 바로 한양으로 천도가 단행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과정에서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어디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개예요. 어떤 거? 무슨 해군? 위아도 해군과 과전법. 두 개 빨리 형광펜으로 줄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유의할 점 하나만 더 찾아볼까? 유의할 점? 대부분 도성이 도읍된 다음에 나라가 건국되잖아. 근데 조선은 어떠냐?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한양천도가 되었지? 그래서 그 정도만 유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도 하나 기억하자. 우리 조선왕조에서 딱 연도 얘들아 많은 연도 안 말할 거야. 선생님이 딱 두 개만 외우라고 할 거야. 어쩌면 하나만 외워도 돼. 어떤 연도는 기억해야 될까? 최소한 우리 500년 왕조 배우는데 시작연도는 알아야 되겠지? 1392년. 요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무슨 왕조가 건립된 거다? 조선왕조가. 그럼 얘들아 우리 조선왕조는 거의 이게 뭐야? 1392년이니까 14세기 말이 되겠지? 그러면 거의 조선왕조 몇 세기로 잡으면 돼? 15세기 때부터 이제 시작되더라. 그렇게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00년만 더 해보자. 200년 더 하면 얼마 나오지? 200년 더 하면 1592년 나오지? 이게 그 유명한 우리 조선 때 아주 커다란 전쟁이었는데 임진왜란. 너네 혹시 임진왜란이 몇 년 동안의 전쟁인지 알고 있니? 7년간의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돼. 진짜 조선이 엎어질 뻔했던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다. 그 이걸 계기로 해서 조선은 완전히 다른 사이로 가게 되었다고 그래. 그래서 요 사건을 위해서 그 앞부분을 조선 전기, 그 뒷부분을 조선 후기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조선 전기는 몇 세기야 몇 세기가 될까? 15, 그 다음 몇 세기? 16세기.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조선 후기는요. 몇 세기 몇 세기가 될까? 17, 18세기. 조선왕조 딱 깔끔하게 가운데로 나눠서 임진왜란 기점으로 그 전을 뭐란다? 조선 전기, 그 이를 조선 후기라 한다. 이 정도 기억하면 돼. 연도 이 정도 기억하면 좋겠지? 그리고 임진왜란 몇 년 뒤라고요? 200년 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조선국가죠? 이렇게 해서 빠르게 끝냈고. 자, 이제 어떤 사대부 갑시다.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솔직히 조선왕조를 이끌어갔던 건 신은 무인 세력은 아니야. 신은 무인 세력은요, 무인이다 보니까 나라 건국까지만 했다 보시면 돼. 실제적으로 조선을 이끌어갔던 사람들보다 바로 얘네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진사대부.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두 개의 파로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고려, 썩어 빠진 고려왕조를 뭐더라? 뿌리채 뽑아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자. 그게 뭐더라? 급진파 사대부. 어찌 신하가 왕을 배반하냐? 온건적으로 뭐더라? 우리 점진적으로 고려왕조 안에서 잘못된 점을 해결해 나가자. 그걸 뭐다? 온건파 사대부 이렇게 나눠진다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급진파의 우두머리는 누구더라? 바로 삼봉 정도전. 누구였다고요?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 꼭 알아두세요. 실질적인 조선의 주인공이다. 이렇게도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솔직히 이성계는 변방에 무인이었거든요. 머리 든 게 솔직히 많이 없었어. 그럼 실제적으로 조선의 기본 틀 있지? 한양천도, 경북궁 도성 되겠니? 그 다음 기본 법전 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 정도전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 이성계 20대부터 친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그 경북궁이지. 어느 정도 천재였냐면 경북궁 있잖아. 경북궁의 건축물이 400여 동이야. 그 문은 얼마가 될까? 거의 1000여 개 수준이거든. 그 문 이름 하나하나 다르게 다 적어준 사람이야. 그만큼 머리가 똑똑했고요. 조선의 기본법전, 조선 경국전도 만들었고요. 성리학의 뭐더라? 이본서, 심리, 리전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심지어 불교 이론 비판도 했던 불시잡변 여러 개 책도 줬던 게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한 거 정도전이 없어 다 필요 없어. 급진파의 우두머리 누가 있더라? 정도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온건파 너네 가 다 들어봤을 거야. 국어 시간에. 일명 단신가로 유명한 이 몸이 죽고죠. 100번 고쳐 죽어도 한마디로 어디 왕조에 충성을 바치겠다? 고려 왕조에 충성 바치겠다. 누가 유명하죠? 정몽주. 이 두 사람은 대표 주자니까 알아두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이 두 파를 우리가 비교해 볼 거거든.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급진파는요. 의리를 강조했냐, 실리 강조했냐. 요거 맞춰보자. 각자 생각해봐. 의리 아니면 실리. 그치, 얘는 딱 실리 강조한 거야. 의리가 없는 거야. 어찌면 왕을 배반한 거잖아. 그래서 얘네는 뭘 강조했다? 실리를 강조했다. 요거 하나 갖다가 다 끌어당기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성계와 손잡고 조선왕조 개창했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지? 지방으로 쫓겨내려까 중앙으로 올라올까? 다 중앙 요직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권력은 다 어디로 집중되는 걸 좋아할까? 중앙으로 집중되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솔직히 도덕성, 정당성이 좀 없다고 보시면 돼. 왕조를 들어 엎은 거잖아. 그러면 이런 세력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냐? 경제 발전시켜. 너는 히틀러 들어봤지? 히틀러 때 독일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해. 스탈린 들어봤나? 그때도 엄청나게 경제 발전돼. 이건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봐서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거?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뭘 추구할까?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하는 무슨 강병? 부국강병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다 보면 성리학만 공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성리학, 이학문, 수학, 천문학, 농법, 병법 모든 걸 공부했던 게 얘네들이라 보시면 돼. 여기서 유의할 점이 이거지. 성리학을 버린 거야? 기본은 뭐가 기본이고? 성리학이 기본이고 그 위의 학문까지도 공부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요. 무슨 파라 불려?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훈구파? 이렇게 불리는 거야. 어려워하지 마. 우리 훈장 내린다고 하지. 그 훈장이 뭐야? 공이 있다는 거야. 나라에 공이 있다. 옛날에 옛구자를 쓴다고 보시면 돼. 한마디로 조선건국에 뭐가 있어? 조선건국에 공이 있는 애들이지. 그래서 일명 무슨 파라더라? 훈구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 쭉 얘기해 줬지? 15세기를 얘네가 주름 잡았거든요. 그럼 실제 15세기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돼.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완벽한 중앙집권이야. 조선왕조가. 팔도 일어나. 그 다음에 뭐더라? 모든 군전에 수령 파견하고요. 주민 한 명 한 명 뭐더라? 싹 다 통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보면 너네 이런 생각 들지 않나? 옛날이니까 사람 죽이고 딴 데로 도망가면 아무도 못 잡겠지? 아니야. 다 잡아내. 어디 마을에 들어가는지 명패를 보여줘야 돼. 민증 같은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지만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뭐 잘못된 민증이 이사던가 위조되죠? 그럼 바로 관원에서 조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뭐더라? 주민들 모든 것들을 뭐다 통제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 부국강명 될까 안 될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외침이 있어 없어? 없어. 15세기 내내 뭐더라? 외침이 없어요. 오히려 뭐더라? 영토가 확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더라? 영토가 확대된 영토를 자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도 뭐 할까?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부국강명 되었고, 그 다음에 너네 조선에서 알고 있는 과학기술 좀 말해보자. 뭐 알고 있지? 조선에 만들어진 과학기술? 안구일부, 해시계도 있고, 물시계도 있고, 그 다음 혼천이란 것도 있고요. 너네 거북선 있지? 그거 이순신 만든 거 아니야? 조선 전기 때부터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빼놓고 조선의 과학기술 다 이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 왜? 얘네들은 뭐 하니까? 성리학만 공부했으면 다른 것까지 공부했던 애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매우 중요한 파트라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하지만 조선왕조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파트라 보시면 돼. 벌써 다 끝났지?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원건파 들어가자. 원건파는 뭘 강조했을까? 신뢰 아니면 의리. 얘는 금방 끝나. 의리 강조했던 애들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말 그대로 어디 왕조에 충성 바쳤어? 고려 왕조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결국 이성계한테 뭔다? 따라서 이성계에 반대했던 애들이야. 이성계의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했던 애들이지. 결국 뭐 했을까? 이성계 때 처음 맞고 어디로 내려갔을까? 지방으로 쫓겨 내려갔단 말이야. 한국사에서 지방은 항상 무슨 단어가 간다? 향자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어디로 쫓겨 내려갔다? 향촌. 그 향촌을 뭐다? 장악해 들어갔다 보시면 돼. 그리고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거. 이게 바로 뭘까? 한군주께서. 오직 뭐만 공부했을까? 성리학. 성리학, 애들은 이건 그냥 윤리라고 보시면 돼. 윤리. 윤리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도덕성. 이런 거 좀 많이 강조하지? 그래서 얘는 오직 뭐만 공부했다? 성리학만 공부했던 애들이고요. 얘네가 이제 16세기 때 뭐라 불리는 거야? 살인 세력들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얘네가 나중에 17, 18세기를 주름잡게 되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조선왕조는요. 부국강경 될까 안 될까? 안 돼. 솔직히 많은 외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외침 중에서도 어때? 많은 외침당하면 어떻게 돼? 어쩌면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경제를 개발시켜야 되겠지. 하지만 얘는 뭐만 공부한다고 했어? 성리학만 공부하지? 성리학만 발달해. 성리학만 계속 발달하는 거야. 너는 예성논쟁 들어봤니? 아, 예성논쟁이 뭐냐면은 장래 예법 문제야. 상복을 3년 입을 것이야, 1년 입을 것이야. 이것 딱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나라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그 주제로 되는 거야. 지금 백성들은 뭐하고? 유리 걸식하고 돌아다니고, 거지들이 막 많아지고, 나라는 되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만 하게 되는 거야. 왜? 얘들의 성향이 바로 이렇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 조선의 백자라고 유명하지? 백자 여기 보이나? 잘 안 보이지? 이 조선의 백자는 순수 백자거든? 이거 15세기 때 안 나와. 16세기 때 살인과 같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 왜냐면은 너네 봐봐. 이 둘 중에서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애들이 누가 되죠? 얘네들이지. 얘네는 왕을 배반한 거잖아. 얘네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단 말이야. 바로 얘네들의 기질을 보여주는 도자기야. 여기 백자의 특징이 뭐야? 조그만 티끌이라도 있어 없어? 없죠. 사림의 깨끗함을 보여주는 도자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난국주, 일명 뭐라고 하죠? 사군자라고 그래. 사군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나? 추운 계절, 겨울에서도 꽃을 피는 이런 식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성계가 권력 잡을 때 있지? 이때를 겨울에 비유한 거야. 하지만 우린 뭐다? 결국 이성계의 뭐더라? 칼에도 굴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사군자 또한 몇 세기 때부터 나올까? 15세기 아니면 16세기 때부터? 16세기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근데 너네들은 간단하게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돼.